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나스닥만 한 1%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S&P 500은 0.3%, 다우는 0.2% 빠졌으니까 각각 뭐 강보합, 약보합 뭐 이 정도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좀 특이한 게 있었다면은 존슨앤존슨이 만드는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FDA가 일시 사용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도 많이 걱정하는 그 혈전이 만들어지는 문제 이런 게 발생이 돼서 그렇다죠. 그래서 이게 이미 680만 회 정도 이미 접종을 실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더나 같은 경우는 7% 이상 올랐고 반사의 이익을 본 거죠. 화이자도 0.5% 정도 오르는 그런 반사적 효과를 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특이한 건, 미국 시장에서 특이한 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YOY로,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 상승을 했어요. 2.6%. 그런데 시장이 별로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 같은 거는 별로 걱정 안 한다. 얼마 전보다 사뭇 달라진 느낌이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는 걸 느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르기 좋게 상황이 돼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고 또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센티멘탈도 그렇고 상당히 그렇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시장도 어제의 그 상승 여세를 몰아가지고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좀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한번 접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바로 이제 상승을 계속해 나가면서 양시장 모두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오늘도 어제랑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의 주역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현 선물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들어왔어요. 현 선물 동시 매수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이제 한 역할을 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이제 어제 샀던 거를 오늘 빠르게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뭐 외국인도 코스닥 좀 샀고 기관도 좀 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순매수가 1062억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순매수 이거를 잡는 거는 매수 총액에서 매도 총액을 빼서 매수가 컸을 때 순매수 이렇게 나오는 그 차감 결과치입니다. 그러니까 외형 볼륨을 우리가 따지지 않고 어디가 얼마큼 많이 샀냐 그런 거 따지는 겁니다. 개인은 오늘 3천억 이상 좀 팔았어요. 3천억 이상 코스피에서 팔았고, 기관은 1780억 이상 샀는데 연기금은 오늘도 1279억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가 3879억을 사면서 전체적으로 한 1780억 이상 기관들이 산 거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11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132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그 현물과 선물의 차이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죠. 기본적으로 선물은 현물보다 비싸야 된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우리가 콘텐코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선물이 현물보다 싼 경우를 우리가 백오데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백오데이션 상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처음에 시작 초기에는 기관들이 매도 쪽에 서 있었습니다. 매도 쪽에. 그랬는데 중간에 이게 지금 그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선물만 1조 3천억 이상 매수를 했어요. 1조 3천억. 선물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물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지는 콘텐코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콘텐코가 만들어지면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싼 놈을 팔고 싼 놈을 사야죠. 그죠? 그러니까 기관은 오늘 그래서 선물에서는 팔고
다시 되돌려서 현물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기관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이렇게 전환된 겁니다. 오늘 이제 기관들이 사는 그런 스토리가 흘렀어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서 그 선물 시세가 현물보다 강해지는 컨텐츠가 참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게 외국인이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진짜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봐서 이런 건지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아무튼 화요일은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선물에서 1조 3천억을 외국인들이 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주체가 얼마 샀고 뭐 얼마 팔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이 손바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순매수, 순매도 금액만 보면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위축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손바뀜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작년하고 다른 겁니다. 작년엔 손 잘 안 바꿔요. 올라가면 달라붙기만 하지 계속 그 올라가는데 왜 팔어? 이러고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조금 이제 바뀐 게 이런 거고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이슈로 움직이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머무르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바뀌고 있다. 그 어떤 의미로 보면 뭐 이게 무슨 건강한 손바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강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장의 주가에 비해서 시장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매수가가 얼마큼 가까이 와 있느냐인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격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나름 건강한 손바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 시장을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놓치실 수 있는 부분 외국인들이 특이하게 이틀 동안 1조 3천억을 샀다 선물해서 그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환율은 1116원 60전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9원 30전 강해졌습니다. 9원 30전 강해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상승 기조를 아주 차근차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개예요. 실적과 재료, 이슈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매기 이동을 시장이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이제 특징적인 거 몇 가지 좀 짚어보죠. 어제는 발효유 있잖아요. 발효유. 뭐 특정 제품 다 아시니까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상당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신문 기사도 나오고 뭐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종목이 갑자기 뭐 폭등을 했죠. 폭등을 했고 시간에서도 그렇고 뭐 상당히 그랬어요. 근데 이제 관련 당국에서 그 진위성 여부에 대한 또 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하루 만에 다시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이러스를 그 발효유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면 소금물에 넣어놔도 죽는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슈가 이게 요런 때 나옵니다.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나와서 각각 이슈랑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들쭉날쭉 뭐 이렇게 하는 때입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왔어요. 뭐냐? 이게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잖아요.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 우리가 다 어떤 걸 생각해요? 이제 거리두기가 또 강화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 뭐 학생들 뭐 이렇게 부분적이지만 학교에 등교하던 것도 다시 비대면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관련된 교육이 오히려 강화돼서 교육 관련주들이 교육주가 오늘 이제 또 난리가 한번 또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이슈는 또 교육주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갈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슈라고 하는 거는 실적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예, 무관하지만 하여튼 그때 상당히 어, 그 나름 논리 있는 이유 있는 논리라기보다는 이유 있는 그런 이유 같은 이유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또 어저께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된 그 물을 이제 방류하기로 결정한 거에 따라서 육계 양돈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 또 새로운 고가를 형성했으니까 또 디지털 자산 관련주들 또 그게 움직였고요. 또 아시지만 코인베이스가 미국에 이제 상장하잖아요. 그거 효과까지 이제 한꺼번에 오늘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 종목 이름 아십니까? 하이브. 하이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하이브가 뭔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방탄소년단에 있는 BTS가 사명을 바꿨죠. 그래서 빅히트 치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이브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변경했어요. 근데 뭐 사명 변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4일 오늘이죠. 오늘 임시 주총을 합니다. 예, 하이브가 뭐냐면 물적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음반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떼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하고 음반하고 떼어내겠다. 근데 이제 이 음반 사업이 그 총 매출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좀 볼멘 소리 나오죠. 아니 그거를 왜 인적 분할하냐, 물적 분할하지. 예. 그러니까 인적 분할하면 우리는 빅히트 청약하고 그거 살 때 그 전체를 보고 산 건데 그 음반 사업을 따로 떼어낸다고 하면은 우리는 음반 사업 빼지 나머지 60% 엔터테인먼트 회사 산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칭 빅히트 뮤직인데 그 음반 사업만 하는 데가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상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빅히트, 다시 말해서 하이브가 새로 만들어지는 빅히트 뮤직의 100%를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별도 상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일로 수렴된다. 그러니까 뭐 빅히트를 이거 보고 샀지 이렇게 얘기할 거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그렇죠. 회사가 분할해서 이제 이게 따로 별도 상장할지 안 할지는 그 뭐 봐야지 알죠. 근데 어쨌든간 근데 이제 내일부터 그동안 이제 대주주 의무 보유 기간이 있어요. 주식 무판. 그게 이제 풀립니다. 예, 이 종목이. 예, 그런 문제 있고. 오늘 이제 그 SK텔레콤이 그 인적 분할해 갖고 중간 지주 회사하고 그 지금 텔레콤 본연의 이제 그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그 두 가지로 이제 분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시가 나왔더군요. 그래서 요 문제는 앞으로 이런 게 SK만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그렇고 각 그룹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주 회사가 뭔가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거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그런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브런치 카페에서 제가 중간 지주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번 주는 특히 SK텔레콤을 좀 집중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런치 카페 꼭 보시면 별도로 나중에 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댓글에 안 쓰셔도 됩니다. 댓글에서 질문하시는 내용 보면 대부분이 다 브런치 카페에 이미 했던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아요. 예,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럼 도대체 지금 시장은 뭐냐? 지금 우리 시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오랜만에 악재 없는 시장을 우리가 즐기고 있어요. 악재 없는 그런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까지 우리한테 할애된 건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럽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면 금리가 뭐 채권 금리가 어쩌니 뭐 그래서 뭐 테이퍼링을 하느니 마느니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이거 가지고 한참 난리 쳤었죠. 그래서 우리도 좀 뭐 그랬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오랜만에 그게 싹 사그러졌어요. 그래서 간만에 어떻게 보면 악재 없는 시간이다. 근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은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어닝 시즌이니까. 어닝. 실적. 그게 실적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게 그 기업과 기업의 주주가 돼서 그 기업과 과실을 나누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근데 그 실적이 발표될 때 아닙니까? 지금이 어닝 시즌이니까. 그래서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들 기대치가 좀 낮았는데 그거보다 좋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호전주 하나 한 뭉텅이 하고 그 다음에 시중의 유동성이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의 그 화려함, 요거를 이제 지금 시장이 같이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늘 이제 뭐 명품 주식 이렇게 얘기하던 이 실적이 좋은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소고름이에요, 소고름.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대형주고 소고름이죠. 근데 이제 이슈몰이를 하는 이런 종목들은 이거는 이제 마치 그 우리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뭐 이런 거에서 뭐 가젤 사슴처럼 막 뿅뿅 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여요. 떨어질 때도 물론 그렇지만 뭐 근데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 지금 두 가지가 다 서로 즐기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유동성도 있고 악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장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중에 아무것도 없는 분은 진짜 답답할 거예요, 지금. 아, 왜 내가 가진 종목만 안 오르냐. 그러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썸네일도 그렇게 다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적이 좋은 거 이런 거는 막 자료 보고 찾아서 뭐 시장 컨센서스가 어떻고 뭐 이렇게 리포트 보고 이래서 가늠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이슈는 이게 맞힐 수가 없어요. 이 발효유가 코로나에 억제 효과가 있다. 이거를 도대체 미리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슈는 원래 그런 거예요. 또 지금 저희 이렇게 얘기지만 내일 또 어떤 이슈가 또 터질지 몰라요. 그 종목 장세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미리 예측해서 지키고 있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느리지만 소고름이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은 명품 주식을 갖고 가는 게 더 낫다. 그런데 뭐 요행이 이런 이제 그 개별 종목 장세에 맞는 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종목이 이게 차례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이 주식을 갖고 기다릴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때리고 딴 거로 갈아타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할까 막 결정 짓지 말고 여기서도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리포트를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을 리포트를 다시 보세요. 리포트 제가 그랬잖아요. 구글에 어떤 회사명하고 PDF 딱 치면 리포트들 쭉 나오는데 날짜 봐갖고 최근 것부터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기업의 미래 향이 좋다고 얘기하고 실적도 뭐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런 리포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포트 쓴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축약적으로 나중에 한마디로 처리를 해놔요. 바이인지 바이 앤 홀드인지 아니면 뭐 웨이트인지 관망해야 될 건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근데 도대체 좋은 얘기가 없다. 좋은 얘기가 없는데 이번에 그냥 이슈로 올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건 좀 놔줘야죠. 그래서 놔준다는 게 뭐예요? 이 이슈 종목도 실적 없이 그렇게 그냥 얘기거리로 올라가면 적정한 수익을 챙기고 그건 익절해서 보내주는 게 좋다. 그걸 이제 저는 어떤 의미로 보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4월 말까지 우리한테 배정된 허용된 시간이다. 악재 없이 마치 벚꽃 시즌이에요. 벚꽃 시즌. 여러분 이제 서울에 윤중제 거기 뭐 증권회사 많지만요. 거기 가면 벚꽃 시즌 되면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1년 내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만 제한된 거예요. 그때 그 윤중로에 차 못 가게 막고
거기 사람들 꽃을 즐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명소들이 뭐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그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이게 꽃 시즌 같은 거다. 지금 시장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요 시간을 잘 즐겨야 된다. 근데 꽃이 지고, 그냥 나뭇잎하고 가지만 남으면 썰렁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벚꽃이 만개해서 이쁘다고 1년 내내 벚꽃이 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서 용케도 이슈가 된 종목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도 너무 과욕은 금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명품은 오늘도 또 오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명품으로 포트폴리오 주로 돼 있는데 그거 뭐 이슈 종목 못 사가지고 저거 오늘 샀어야 되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어저께 교육주를 샀어야 비상교육을 사야 됐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식 못 해요. 그럼 매일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도 시간이 흘러서 월말로 가면 갈수록 더 쫑긋쫑긋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부동산 시장에서 그것도 이제 뭐 실물 자산, 우린 금융 자산, 이거 늘려가는 자산 시장이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어디 아파트를 하나 산다니까 하나 사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안 그래요. 주식시장은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LH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시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릴 이유가 있다. 그래서 뭐 오늘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뭐 거의 다 오르네요. 거의 다. 속도가 빠른 놈도 있고 적은 놈도 있고 2차 전지가 60일 이동평균을 좀 쉽게 뚫어줘야 되는데 LG화학이나 SDI나 거기에서 또 한 차례 전쟁을 한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쓱 넘어갈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였기 때문에 그냥 너무 갭을 만들면서 60일을 휙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뭐 정신 차렸으니까 갭 메꾸기 조금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나머지 두 배터리 회사들은 그게 조금 그렇네요. 60일 그러니까 내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가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돌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보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통설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액면 분할해서 첫날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면 일단 익절을 일부 해라. 이게 이제 통설이에요. 근데 카카오는 무슨 그런 통설을 갖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래 봤자 시간 얼마 지나면 다시 그 종목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그래도 이슈 종목이 없다고 답답해 하시지 마라. 리포트 봐서 괜찮은 종목이면 기다려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놔주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만 안 오르는 거 아니다. 늦게 가도 소고름이지만 따박따박 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내일도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